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노동 및 고용 관련 강좌를 맡게 된 공인노무사 김준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다뤄볼 주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특히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그러면 약간 고용이 불안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일반적이긴 하죠. 그런데 그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은 노동법적으로 해서 법률상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노동법을 찾아봤을 때 근로자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있어요. 그런데 비정규직이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법률적인 개념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은 딱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고용에 있어서 불안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법은 어떻게 하죠? 특별한 보호를 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비정규직의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관련돼서 이해하는 것은 관련된 법 구조를 이해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종류, 분리를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비정규직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법률적 개념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형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즉 고용계약이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근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 업무는 1년간만 있는 거니까 1년만 딱 쓰고 그 다음에 고용계약이 해지되기를 원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만 계약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1년이 아니라 만약에 그 계약이 그냥 끝나게 된다 그러면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는 다른 말로 하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요건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함부로 자를 수 없는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함부로 자를 수 없다는 해고가 제한되는 법리를 통해서 보호받고 있는데요. 근데 기간에 정함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기간이 종료되면 그분은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거예요. 즉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종료가 아니라 이미 계약에 정해져 있는 기간의 종료로 계약이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부당한 해고다라고 다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고서 다시 돌아와서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1년만 쓰면 몇 개월만 사용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실질적 이유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나중에 그리고 이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근속의 개념 속에서 임금이 올라야 된다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럴 바에는 사용자는 임금을 올려주기 싫으니까 그냥 세상에는 노동력이 많으니까 돌려 쓰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하지 않으면 사용자들은 전부 다 근로자들을 기간제로 개용하고 기간이 종료가 되면 미안하다. 기간이 종료돼서 더 이상 쓸 수가 없겠다. 이렇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무한대로 설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것조차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기간제 근로자의 유형은 일반 민간 기업에서는 약간 좀 활용해보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1년에서 2년 사이에 활용을 하는데 근데 민간 기업들은 생각보다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 기간제 근로자를 만연하게 할 경우는 이분들이 오래 다니지 않겠죠. 그래서 기간이 보통 없는 형태로 고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뭐 수습기간이라든가 초반 몇 개월 이렇게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 기간제 근로자는 공공부문에서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위탁사업, 그러니까 국고로 인한 공무원이 이렇게 운영되는 사업이 아니라 어떤 사업 목적으로 약간 프로젝트성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프로젝트 사업이 1, 2년짜리가 아니라 2, 3년차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업은 웬만하면 없어지지 않는데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정작 이 사람들을 계속 무기계약직처럼 정규직까지 고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생각보다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한쪽 측면은 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인데요. 근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제 아르바이트 근로자 혹은 일용직 근로자처럼 약간 근로시간이 자신의 주 생계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미래의 본업을 위한다거나 학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육아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형태에서 단시간 근로자 형태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근데 이런 근로자들이 하루에 4시간 일하기로 했고 일주일에 한 2, 3일만 일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근데 사용자가 다음날 쉬는 날이지만 알바가 빵꾸 났어. 그래서 당신이 와서 좀 도와줘.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열악해 있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거부하기가 어렵고 그럼 그 시간이 또 연장 근로냐 휴일 근로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그래서 특별한 법리로서 보호하고 있는데 그 법률의 이름이 바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근데 또 한 측면에서는 파견 근로자에 대한 유형이 있죠. 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냐면은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도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지 않은 근로자라고 한다 그러면 그 근로자는 하나의 사용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남의 직원이야. 저 사람은 우리 직원이야. 우리 직원이면 어떻게 하죠? 노동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우리 직원이 아닌 저쪽 회사 직원이라면 저쪽 회사가 저쪽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일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들을 법률적으로 구분해 보면 이렇게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로 구분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는 도급이냐 파견이냐. 도급일 경우에는 방금 드린 설명과 같이 남의 근로자가 되는데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파견을 허용되는 업종이 적고 그리고 파견업이 허용된 기관에서 기업으로부터 파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그럴 바엔 기간제를 쓰겠어? 그럴 바엔 단시간을 쓰겠어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견 근로자에 대한 허용도는 생각보다 낮습니다. 문제는 뭐다? 저쪽에 있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데 우리의 지배력을 받고 있는 지금 원청의 지배력을 받고 있는 도급 근로자 그리고 우리 직원일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소위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뭐 이렇게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렇게 AI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죠. 이분이 개인 사장인가 아니면 이 기업의 소속인가? 그럼 저쪽의 소속이라는 거죠. 개인 사업주라는 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게 되죠. 그리고 뭐 택배 근로자, 택배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장님인가 자영업자인가 아니면 어느 대기업의 택배 기사로서 노동자로 봐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들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는 이 세 가지 법 그러니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기서 보호되는 형태까지가 현재까지의 한국 사회 비정규직 문제였다면 이제 아마도 세월이 좀 더 지나게 되면 플랫폼 노동자들 혹은 특수고용직 근로자, 자영업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애매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근로자로서 인정해서 보호를 하게 되는 법리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비정규직 정책 관련돼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단은 보다시피 기간제와 그리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어떤 보호 측면 이렇게까지 논의가 진행된 바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더 나아가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는 좀 진전이 좀 더디게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부의 것을 한번 본다 그러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사태를 통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있어서의 갈등도 머릿속에 기억에 남으셨을 텐데요. 향후에도 이와 유사하게 공공부문에서도 그러하고 민간부문에서도 그렇고 근데 공공부문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의 문제 직접 고용할 수 없어서 별도의 자회사를 차린 경우의 문제, 자회사와 원청 회사들 간의 근로조건 격차에 있어서의 불평등에 대한 갈등,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자영업자와 그리고 근로자 사이에 그 중간 영역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돼서 굉장히 사회적 대두가 될 것입니다. 자세히 본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 법리라고 한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그리고 3번에 보다시피 2년의 한도를 두어서 사용 기간을 제한하는 법리로서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을 지나면 깨끗하게 그냥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냐가 아니라 계속 사용하고 오로지 계약을 종료로 해서 사용자의 이득을 목적으로 해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면 갱신 기대권을 법원에서 인정해서 계속 고용을 인정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이 된다는 점, 그리고 사용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 등을 통해서 보호되는 법리가 바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법리고요. 요 문제를 탈피한 것이 공공부문 제로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가까운 부분이었는데, 그 이후에 원청, 그러니까 국고로서 모든 것을 마크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큰 공공기관, 공기업들은 이제 자회사를 설치해서 거기서 흡수하는 방식으로 갔고,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는 아직도 도급이냐 파견이냐 문제 속에서 사실상 보면 불법 파견이고 위장 도급인데, 근데 아니다, 도급이다 라는 것 속에서 이 도급 노동자,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격렬하게 투쟁을 전개하는 모습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호 법리가 생각보다는 이게 갈등 지점은 별로 없지만 보호 필요성이 있어서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그리고 문제는 뭐다? 초과 근로를 사용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초과 근로에 제한을 두는 법리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파견 근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우리가 특수고용직 노동자, 그러니까 뭐 택배 노동자의 경우도 그러하고, 그리고 뭐 빅데이터 기반에서 라이더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그렇고, 그분들은 이때 노동자냐 아니냐의 문제 속에서의 개념이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분들을 또 흡수하는 도급사 혹은 이분들을 설치하고 있는 자회사 개념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견이냐 도급이냐에 있어서 이 파견의 법을 이해해 보는 것은 향후에 다양한 논쟁들을 이해해 보는 것에 기초적인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파견법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로자 파견의 관계는 파견 사업주가 있고 사용 사업주가 있고 근로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림 구도상으로는 끄덕끄덕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놓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죠? 이 파견 근로자는 굉장히 만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필요로 할 때만 근로자를 쓴다? 그럼 무슨 인력 공급 업체면 돈을 벌고 사나요? 그럼 우리는 계속 일용직, 임시직 이런 것들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제재 구조를 두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합법적 파견의 판단 기준을 본다면 파견 사업자 등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봐야 되고, 사용 사업주 등의 지휘 명령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이게 불법 파견이냐 뭐 위장도급이냐 판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겁니다. 즉 도급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 사용자의 보호 개념이 아니라 저쪽 사용자가 책임져야 될 개념인 거죠.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근데 저쪽 사용자가 실체가 없는 그냥 가짜, 그러니까 인력 공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도급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도급이라 볼 수 없다면 뭐가 되죠? 이 형태는 뭐라고 말해야 되나라고 하면, 이것은 이러한 고용 형태는 인력을 그냥 파견한 거니까 그 양태, 그 모습 그 자체로는 파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문제는 뭐다? 이 도급은 사용자의 실체가 없는 위장 도급이 되는 것이고, 위장 도급이라는 형태 속에서 현재의 모습을 정의 내릴 수 있는 건 파견인데, 파견은 보시다시피 일정한 제한을 두게 돼 있습니다. 합법적인 도급과 불법적인 도급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용자의 실체가 없다면, 그리고 허가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파견 근로자의 보호 법리는 첫 번째 파견 대상 업무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정도가 파견 대상 업무인데요. 보시다시피 특정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업체가 파견업으로서 허가를 받아야만 파견 근로자를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파견 대상 업무가 아예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업무가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제조업에서는 근로자 파견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에 가보시면은, 공장에 가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우리 회사, 그러니까 이 회사 사람이 아닌 다른 도급사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이 도급사들은 실체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외부에서 인력을 모집해서 공급하는 것에 머무는 건 아닌가? 이 문제. 그래서 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져야 되는가, 안 져야 되는가?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원청 회사 직원이 아니라고 본다면 저분들은 저쪽 회사 직원인 거예요. 근데 저쪽 회사가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쪽 회사는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임금 좀 올려주세요. 저희들은 맨날 왜 최저임금입니까? 그랬더니 왜 원청에 돈을 주지 않는 걸 왜 우리 회사한테 얘기하냐. 그러면 이분들은 대체 어떻게 하면 되죠? 억울하면 정규직해라? 아니죠. 이 자체가 불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자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 개념, 그 지점에서 파견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견법을 지켜가면서 근로자를 하는 경우가 없고, 우리 회사는 파견이 아니고요. 뭐다? 도급이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 한국 사회에서의 비정규직 문제에서 가장 그 코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근로자, 분명히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있어야 될 근로자를 우리 회사가 아닌 도급회사 직원이라고 말한다거나, 또 나아가서는 아예 저 직원은 자영업자지 우리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아닌 거야 라는 유형으로 도급의 유형과 특수 고용직 근로자, 이렇게 두 가지로 한국 사회에 만연된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견법을 위법적으로 하거나 불법 파견을 사용하면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도급이었는데 위장 도급이었고, 알고 보니 위장 도급이고, 그럼 불법 파견이 되잖아요. 불법 파견인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로서 파견법이 법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문제인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리가 없어서 일단 그분들이 근로자냐 사용자냐, 근로자냐 자영업자냐, 요 경계선에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있었던 비정규직의 갈등 상황, 그러니까 기간제, 단시간 이후에서는 약간 문제 수준이 좀 낮지만,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도급이냐 불법 파견이냐 이 문제, 그리고 특수고용직 근로자, 그러니까 자영업자냐 아니다 그 회사의 근로자냐, 이것을 구분하는 문제로서 한국 사회에서 우리 그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회원분들은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